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지역 분석은 춘천시 편이에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도에서 원주, 강릉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춘천시의 시장 동향과 상승 여력, 그리고 핵심지 저평가 아파트 단지 분석까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춘천시는 강원도에 속한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인제군, 북쪽으로는 화천군, 남쪽으로는 홍천군과 맞닿아 있습니다. 춘천시는 외곽 쪽으로는 면단위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운데 동지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단위 안에서는 신사우동, 근화동, 강남동, 퇴계동, 석사동과 소양동, 교동, 조은동, 약사명동, 효자동, 후평동 등이 있습니다. 춘천시 인구는 28만 5,202명으로 인구수는 2016년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현재까지는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춘천시에 어떠한 지역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교통호재인데요. 먼저 제2경춘국도입니다. 제2경춘국도 이용 시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38분 주파가 가능하고요. 서울권도 1시간 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착공 예정으로 2027년에서 2029년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교통호재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조 2천억 원의 규모인 이 사업은 경춘선 종점인 춘천역에서 출발해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를 동서쪽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SOC 사업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철도가 개통되면 기존 경춘선과 연계돼 서울에서 속초 소요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로 줄어들며 수도권과 영동 지역이 1시간대 거리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와 관광 호재입니다. 춘천시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건설되어 올해 5월 5일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아시아 최대, 국내 최초 글로벌 놀이공원으로 유적공원과 유물 전시 박물관, 그리고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호텔 및 리조트, 복합상가 등을 갖춰 일대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원 이상, 일자리 창출 6천 개 이상으로 레고랜드를 통하여 관광부지 전체가 개발되고 주변이 관광지로 활성화되면 그 일대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춘천시의 현재 시장 동향과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장 강도입니다. 춘천시는 2017년 중반부터 시장 강도 0 이하로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하락장은 2년 동안 유지되다 2020년 상반기에 전세가가 먼저 반등하면서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보통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전세가가 먼저 반등하고 그 다음 매매가가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데요.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야지 매정갭이 줄면서 매수 수요도 따라붙기 때문이죠. 춘천시는 현재까지 대세 상승장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전세가는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 매매가는 아직도 시장 강도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시의 거래량인데요. 파란색 면이 월 평균 거래량입니다. 전세가, 매매가가 반등한 2020년부터 거래량이 월 평균 거래량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로 인하여 거래량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세가가 먼저 하락하였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다음의 지표들을 더 보시면서 판단해 볼게요. 다음은 춘천시의 미분양 지수입니다. 보라색 선이 전체 미분양, 회색 막대 모양이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바로 악성 미분양을 말하는 거죠. 보시면 2013년도에 급격하게 늘었던 미분양이 점점 소진되다가 다시 2019년도에 크게 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춘천시 아파트 가격은 몇 년간 하락기를 맞이했었죠. 이후 2020년부터 미분양이 급격하게 소진되면서 전세가에 이른 매매가가 상승을 하였는데요. 그 흐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입주량입니다. 여기 빨간색 일자선이 연별 수요량인데요. 춘천시의 경우 2019년도까지 입주량인 연별 수요량을 초과한 과공급 구간이었고 2020년은 적정 수요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1년도 공급량이 많았지만 적체된 미분양이 소진하면서 매매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네요. 2022년 현재 기준에서는 2023년도에 공급이 현저하게 줄고 그 흐름은 2025년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아 현재 미분양 소진 추세를 같이 보시면 미분양도 거의 없고 입주량도 별로 없는 2023년도부터 또 한 번 상승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량을 보실 때 분석하는 지역만을 보실 것이 아니라 인접되어 전출 전입에 영향을 주는 대체 지역의 입주량까지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춘천시는 전출 전입이 많은 원주시와 홍천군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원주시와 홍천군의 입지 물량까지 합해도 여기 주황색 선인 3개 도시 수요량의 합계보다 부족하기에 가격 상승의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춘천시의 매수 심리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춘천시에서 최근에 분양한 단지 중 먼저 보실 단지는 춘천시 동래면에 위치하는 학곡 모아일가 그랑대입니다. 762세대 2024년 10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분양가는 8사 타입 기준 4억 2천만 원대로 춘천시의 외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은 최고 18대 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화동에 위치하는 춘천 파밀리의 리버파크입니다. 320세대 2024년 3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8사 타입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대, 청약 경쟁률은 최고 56대 1로 꽤 높은 편이었네요. 다음에 보실 자료는 매수우위 지수인데요. 보시면 최근 기준 강원도만 빨간색으로 전국에서 매수 심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춘천시의 아파트 가격이 인근의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게요. 파란색이 춘천시, 보라색이 원주시, 분홍색이 홍천군입니다. 매매가 상승 흐름은 현재 기준 원주시가 제일 높고요. 다음은 춘천시네요. 전세가 상승세도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순입니다. 세 지역의 매매 시세입니다. 3월 초 기준 평당 시세는 춘천시 906만원, 원주시 811만원, 홍천군 655만원으로 춘천시가 가장 높고 매정갭 차이는 춘천시 195만원, 원주시 210만원으로 춘천시가 원주시보다 조금 작습니다. 전세율은 춘천시가 78%로 원주시보다 조금 더 높네요. 월 평균 거래량은 원주시가 세 지역 중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외지인 비율인데요. 투자 수요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자료예요. 지난 6개월간 외지인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세 지역 중 원주시고 그 다음 춘천시도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지역의 향후 입지량인데요. 춘천시는 2022년 과잉이지만 2023년도부터는 부족합니다. 원주시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부족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공급되네요. 홍천군은 계속 부족하다가 2024년만 입주량 과잉입니다. 춘천시의 대장 지역을 살펴볼게요. 32평에서 36평 기준 매물 시세를 보시면 온이동과 퇴계동을 중심으로 시세가 높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데요. 전체 평당가를 보시면 온이동이 1,345만 원으로 가장 높고요. 다음은 소양로 2가와 퇴계동이 되겠습니다. 4분면 가격 현황에서도 매매가 전세가가 가장 높은 지역수는 온이동, 소양로 2가, 퇴계동, 근화동 순이고요. 최고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은 퇴계동과 온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를 조합해 봤을 때 매물 시세가 가장 높은 온이동이 춘천시의 대장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퇴계동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춘천시의 대장 지역인 온이동의 아파트를 보실게요. 30평대 기준으로 2022년 3월 입주 예정인 춘천 센트럴타워 프로지오가 평균 7억대의 시세로 가장 높고요. 다음은 오니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가 6억 정도, 마젤란이 3억 정도 되는데요. 언급드린 이 세 단지와 비슷한 입지에 자리하는 근화동의 신성 미소지움까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근화동에 위치하는 신성 미소지움은 14년차 아파트로 1092세대입니다. 현재 나온 매매 시세는 평균 3억 4천만 원 정도며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대, 전세율은 74%로 꽤 높은 편이며 매전 차액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오니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를 보실게요. 6년차 993세대로 매매 시세는 6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가는 3억 4천만 원대로 전세율 56%, 매전 차액 2억 7천만 원 정도로 갭 차이가 좀 크네요. 다음은 마젤란을 보실게요. 14년차 233세대 소규모 단지로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대,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대이며 전세율은 79%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매전 차액은 7천만 원 정도네요. 마지막으로 최근 입주하는 춘천 센트럴타워 프로지오입니다. 매매가는 평균 7억대, 전세가는 4억 정도로 매전 차액은 3억에서 4억 정도로 좀 큰 편입니다. 다음은 이 단지들의 입지를 보실게요. 먼저 대장인 센트럴타워 프루지오와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는 바로 앞에 작은 공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공지천이 흐르며 상권도 롯데마트 등 바로 건너편에 위치합니다. 또한 남춘천역도 도보거리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좋으며 자연 환경도 좋네요. 신성 미소지움은 근화동에 위치하지만 온이동과 상당히 인접하고요. 단지 바로 앞으로 공지천이 흐르며 공원도 가깝습니다. 단지 뒤쪽으로는 메인 상권이 자리하여 편의성이 좋으며 남춘천역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젤란 아파트입니다. 마젤란은 센트럴타워 프루지오,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권이 멀지 않고 터미널과 역이 가깝습니다.
다만 이 네 단지들의 아쉬운 점은 초등학교 거리인데요.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에서는 도보 24분, 센터타워 푸르조에서는 도보 21분이 소요되며 마젤란에서는 도보 18분 정도가 소요되어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다소 먼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성 미소지움에서 초등학교 거리가 도보 8분 거리라 제일 가깝네요. 정리를 해보면 오니동의 대장 아파트는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와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지만 현재 기준 매전 차익이 3억 정도 나기에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에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투자 목적이시라면 대장 아파트와 입지를 같이 하는 중축 아파트인 마젤란과 신성 미소지움도 전세율이 높기 때문에 꽤 괜찮아 보입니다. 어차피 상승기에는 연식이 있는 아파트도 입지만 좋다면 수요는 분명 존재하기에 대장 아파트와 어느 정도의 갭 차이를 두고 따라가기 때문이죠. 다음은 태계동의 아파트를 보실게요. 태계동의 대장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입니다. 다음은 휴먼시아 남춘천, 중앙 하이츠빌 순이 되겠네요. 그럼 이 세 단지를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중앙 하이츠 3단지는 13년차 327세대로 매매 시세는 3억 7천만 원 정도며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대입니다. 전세율이 무려 87%로 상당히 높으며 매전 차액은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다음은 휴먼시아 남춘천 1단지입니다. 10년차 470세대인 이 단지는 매매가 4억 3천만 원대, 전세가 2억 9천만 원대로 전세율 68%, 매전 차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퇴계동의 대장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입니다. 2년차 2835세대 대단지인 이 단지의 매매가는 6억 1천만 원대, 전세는 4억 정도며 전세율 65%로 매전 차액은 2억 1천 정도 됩니다. 입지를 보실게요.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는 단지 내 초등학교와 녹지지역을 품고 있으며 멀지 않은 거리에 남춘천역과 메인 상권이 자리합니다.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꽤 많아 주거 환경이 쾌적해 보이네요. 중앙 하이츠빌 3단지는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 맞은편에 위치하며 단지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도보거리입니다. 인근에 홈플러스가 있으며 남춘천역까지는 타 단지보다는 조금 멀리 있네요. 휴먼시아 남춘천 1단지는 2단지와 같이 보셔도 되는데요. 초등학교는 도보거리에 있으며 상권과 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퇴계동의 대장인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는 매전 차익이 크기에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보시면 초품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상품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투자 목적으로는 매전 차익이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중앙 하이츠빌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단 이러한 중축 아파트들은 상승기에는 대장 아파트를 따라 같이 오르지만 보합기나 하락기에는 가격의 유동성이 크기에 신축보다는 조금 더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춘천시 아파트 중 어느 면적 간 연차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덜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춘천시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면적은 50평 이상의 대형평수인데요. 대세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대형평형이 저평가 평형으로 각광받으며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네요. 반대로 최근 상승이 주춤한 평형은 20에서 30평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를 보실게요.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연차는 15년에서 25년이고요. 덜 오른 연차는 5년 미만 신축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춘천시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중축의 대형 평형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춘천시는 인구 28만 이상 도시로 인구와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와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의 교통호재와 레고랜드 테마파크 등의 일자리 호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춘천시는 2020년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현재 미분양은 일부 남아있으나 계속 소진되고 있으며 2023년도의 입주 물량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까지 입주량은 수요량보다 적기에 현재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청약 경쟁률과 매수 우위 지수를 볼 때 춘천시의 매수 심리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 춘천시의 대체 지역은 원주시와 홍천군이며 매매가는 이 중 제일 높으나 매정갭은 원주보다 작습니다. 여섯 번째, 춘천시의 대장 지역은 온이동이며 2급지는 퇴계동입니다. 일곱 번째, 대장 지역과 2급지 지역의 평당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들을 비교해보며 비슷한 입지에 상대적으로 매매가와 매정갭이 적은 단지를 찾아봅니다. 상승기에는 입지가 비슷한 중축의 매정갭을 보고 저평가 단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최근 3개월 동안 15년에서 25년 차 대형 평형의 상승세가 컸으며 반면 5년 미만 신축 중소형 평수의 상승폭이 다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기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